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씨가 연일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중대로서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문재인 씨가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검찰총장에 앉히고 친문단체가 자기를 고발하고 이렇게 목줄을 죄니까 앞에서 완전히 기어다니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길령을 확실하게 기어야지 대법원 재판을 연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조금만 고개 들면 그냥 바로 대법원에서 때려버리면 감옥 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나갑니다. 오직 문재인에게 귀여움받을 짓만 골라서 지금 막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사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씨가 문 대통령 해외 방문 기간 중 청비판 자제, 그게 예의. 지금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국제회의에 참석 중, 대통령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외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자중할 것.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자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심사 등 당론과 달리 협조 입장. 이게 무슨 논리죠?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하면 비판하면 안 된다? 그거 어느 논리입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야당에서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할 때는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야당에서? 해외에 가도 대통령은 해외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을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거고 해외 가서 헛소리하면 이게 무슨 헛소리냐 비판하고 하는 거지. 해외 나갔으니까 비판하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독일 가자마자요. 냉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완전히 헛소리 했습니다. 냉전은 콜드워 아닙니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외교와 안보, 국제정치를 활용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걸 냉전이라 그러는 건데 아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려버리고 핵폭탄을 쏘고 있는데 냉전을 종식시켜요? 지금 북한의 행태가 냉전입니까 이게? 미사일 쏘고 핵폭탄하는 게? 이런 헛소리를 하면은 야당 대표가 문재인 씨 지금 당신 냉전이 뭔지 알고 떠드는 거냐? 서울이 불바다되고 뉴욕이 불바다일 판에 무슨 냉전 헛소리 하지 말고 김정은 때려잡고 이거 김정은 쪽에 주술려는 자들 다 날려버려라. 비판을 해야죠. 대통령이 해외 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 그럼 대통령 지금 가기 전에 비판했나요? 자유한국당 경선하면서 문재인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비판했어요? 국내에 있을 때는 겁먹어서 못하고 나가면 또 나갔다고 못하고 이 사람이 지금 쳐다보는 거는 문재인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의 선처발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게 절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1년에 쫙 홍준표 씨가 온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성완종 사건에서 이 1심이 홍준표 씨만 굉장히 이 곤욕을 치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도 올라가 있죠. 근데 왜 문제가 안 됐냐?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없었어요, 내용이. 근데 유독 홍준표 씨만 그 성완종의 1억 원을 전달자가 증인으로 나타나고 홍준표하고도 가깝고 성완종하고도 가깝고 돈 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홍준표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들요.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못 빠져나온다. 돈 전달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대선 앞두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까지 있기 때문에 자중하고 대법원 재판에 집중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 행위죠. 근데 임명진이라는 자가 이 임명진 이자는 이건 뭐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좌익입니다. 문재인하고 가까울 사람이에요. 임명진이가 갑자기 홍준표를 찾아가서 대선에 나오도록 당원권 정지 풀어주겠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원 당규상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기소된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미 대법원 재판 때문에 아직까지 목줄이 잡혀있는 홍준표를 갑자기 찾아가서 풀어주고 홍준표가 딱 출마하는데 잘 기억해서 해보세요. 그 당시 김진태 의원이 바람을 일으켜서 쭉 올라가는데 경선 규정을 다 바꿔버립니다. 임명진이가. 대중이 참여할 수 없도록 폐쇄형 경선을 만들어서 홍준표가 손쉽게 대선 후보가 되도록 판을 짜놔버립니다. 임명진이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홍준표를 띄웠겠어요? 좌익 정권 만들려고 들어온 사람이? 결국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제가 대선 내내 얘기했죠. 문재인을 공격하는데 다 빗나가요. 처음에는 뭐 노무현 뇌물 사건 가지고 문재인 따져먹겠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사건 잘 알면서 계속 글로 가면 안 되는 방향. 노무현이 뇌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끌고 가니까 문재인이 노무현 절대 안 먹었다. 너 책임져라.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문재인은. 왜? 돈 받은 사람은 권양숙으로 확정됐으니까. 이 사람은 홍준표 씨 권양숙에 권자도 안 꺼내다가 막판에 가서 뭐 좀 하다가 또 얻어맞고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때 그냥 문재인 앞에서 당신 비서실장 할 때 현역 영부인 권양숙이 100만 달러 받아가지고 당신 죽은 노무현이 죽었는데 잘못한 거 없냐? 이 질문 한 방 했었으면 문재인이 꼼짝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걸 기어코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실토하죠. 문준용과 아들 사건에 대해서 홍준표 입도 안 열었습니다. 그거야말로 문재인 씨와 문준용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실세들 전반적으로 개입된 부정부패, 적폐 사건인데도 입을 안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에게 아무 타격도 주지 않고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박 대통령을 막 죽입니다. 쓸데없이 박근혜는 향단이라고 떠들어대더니 야 이래버리니까 조원진 후보가 막 출마하고 태극기 세력이 이쪽으로 뭉칠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청계천 태극기 파리한테 가가지고 박 대통령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다. 이제 와서 다 사기 맞죠? 이거 다 사기죠 지금. 사기를 쳐서 태극기 세력이 에너지를 모을 수 없도록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던지요. 태극기 들고. 그래 놓고 만약 박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을 밝히겠다고 사기를 쳐놓고 그 탄핵을 한 권성동, 장제원 이번에 자기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홍문표 탄핵 세력 김무성 측근 12명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 12명 받아들이는 게 대선에 도움 됐겠어요? 대선 신경 안 쓴 거죠. 대선은 문재인이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고 일단 탄핵 세력과 태극기 쓰레기들을 합쳐놔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홍준표 따라다니는 태극기 파리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김무성의 최측근을 이 당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해놨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에너지를 다 죽여놨습니다. 조원진 쪽으로 빠져나온 우리를 제외한 태극기 세력의 에너지 한 7, 80%를 완전히 죽여놓은 게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또 태극기 파리들을 동원하고 탄핵 세력 동원해서 이 압박을 해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쇄신이 불가능하게 그냥 줄 세우기로 그냥 딱 대선으로 들어가서 정풍운동, 쇄신운동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그렇게 해서 당권을 잡는 과정도 그렇고 잡아놓고 끊임없이 문재인에게 아첨 떠는 것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력히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제1야당 대표가 부적격자 장관도 임명시켜주겠다. 예산, 추경예산 협조해주겠다. 대통령 밖에 나갈 때는 비판하지 않겠다. 이중된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중된 노릇을 하면서 역시 자기에게 줄선 태극기 파리들 이제 혁신으로 올릴 겁니다. 혁신으로 올려놓고 사무총장을 탄핵 세력에다 놨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 중심으로 탄핵 세력들을 긁어 모아서 김무성과 함께 판을 짜겠죠. 그래놓고
박근혜 대통령 세력은 태극기 파리들에게 칼을 쥐어줘서 니네가 찔러. 마치 조폭들이 젊은 멍청한 애들 칼잡이 시켜가지고 써먹듯이 사탕파리 이런 놈들 칼잡이로 쓰는 거죠. 박 대통령 세력 죽이려고. 이거 뭔가 딱 안 떠올라요? 이 정도면은? 문재인 씨가 탄핵 때 보수를 다 불살라 죽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요. 조원진 노아의 방주에 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볼 땐 보수 다 죽었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다 죽었고요. 친박 박 대통령 세력 이제 홍준표와 그 태극기 파리 칼잡이들이 다 죽일 거고 태극기 파리들은 명분하고 실리 다 잃어버렸고요. 권력 구소를 가지고 얻어먹는 신세를 했죠. 다 죽었잖아요. 불살라 죽은 게 아니에요. 문재인 씨 측에서 홍준표 하나 살려주면서 보수의 거의 한 90% 이상을 다 죽였습니다. 성공했어요. 이 정도 가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선 앞두고 어느 법률 전문가도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 글쎄요. 친문 세력이 딴 건 몰라도 뭐 저도 재판 많이 받아서 아는데 이 사법 권력 장악은 정말 막강합니다. 재판 이길 수가 없어요, 보수가. 이건 제가 너무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무죄 나올 수 있다 칩시다. 아니 무죄 나왔으면은 대법까지 그냥 무죄 받으러 가면 되지. 임명진이가 달려가서 홍준표를 대선판에 끌어들여요? 임명진이가? 누구 때문에? 보수를 살리려고? 보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보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홍준표를 대선판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홍준표는 정확히 기회주의 태극기 파리들을 이용해가지고 보수와 자유한국당 전체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친박 박 대통령 세력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친노 친문 세력이 국정 운영 능력은 꽝이지만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뒤통수 치게 하고 뒤에서 칼 꼽게 하고 이런 정치 공작에는 정말 도 같은 세력이거든요. 홍준표 같은 사람 딱 보면은 야, 얘 하나 좀 움직이면은 보수 그 머저리들 싹 다 죽일 수 있겠다. 그것까지 본 거죠. 홍준표도 정확히 보고 있고 태극기 들던 그 권력 해바라기들 보수도 아니죠. 그 권력 해바라기들도 정확히 본 겁니다. 조금만 던져주면 얘들 스스로 자기들을 죽이겠다.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씨 전략 성공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우리 쪽 조원진 노아의 방주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죽이러 와야죠. 이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친박 박 대통령 세력 죽이려고 칼잡이들 고용해서 마구잡이로 치고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 세력을 그러다가 이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권자들 국민들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홍준표와 태극기 파리들 갑자기 서울구치소 앞에 가서 울고불고 박 대통령 구해내겠다고 그 또 생쇼할 가능성 99%입니다. 조원진 신당 세력 뜨면요. 나중에 보십시오. 태극기 집회합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그래서 박 대통령 살려내겠다 울고불고 해서 조원진 세력이 성장 못하도록 대선 때랑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게끔 계속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그리고 문재인 씨 측은 잘하잖아요. 이쪽 죽였다 이쪽 죽였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입장 다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탄핵을 찬성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탄핵을 반대하는 것 같고 돌면서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귀엽죠. 놔두죠 그냥. 대법원 재판이요? 1년 2년 3년 던져놓죠. 까짓 거 말한다고 누가 빨리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가 홍준표가 보수를 완전히 우리 조원진 세력까지 다 죽여놓으면은 그때 감옥에 보내겠죠. 그때. 그게 문재인 세력들의 원래 행태예요. 늘 해왔던 정치 수법들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말 이야기합시다. 대선 때 홍준표에 줄 서서 헛소리했던 자들 있죠. 제가 다음 방송 또 할 건데 이번에 또 그딴 짓 할 엄두도 내지 마세요. 이거 어디 한두 번이어야죠. 마지막 남은 보수의 희망 이미 다 죽고 사라졌는데
그거 하나 지켜서 버텨보려는 이 조원진 노활방주 건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천벌받습니다. 그러다가 3대가 천벌받습니다. 홍준표하고 싸우란 얘기도 안 할게요. 어차피 싸울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고 홍준표도 문재인은 권력 부스러기만 주어주면 다 얻어먹으러 가는 자들인데 이쪽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 최소한의 그동안에 보수 좀 팔아서 후원금 타먹은 거에 대한 마지막 인간의 예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